그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소식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건가요? 일단 오늘 소식들 전하기 전에요. 지난 1월 28일에 전했던 소식의 뒷이야기를 하나 먼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뭔데요? 그 기억하시나요? 멕시코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1등 상품으로 한 복권 이야기. 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나중에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변하면 알려준다고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복권안이 전용기를 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나올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초호화라서 멕시코 실정 자체 안 맞는다. 그래서 복권 1위 상품으로 비행기를 걸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들이 공동구매하거나 미국에 팔거나 뭐 이런 안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대안 중에 하나였잖아요. 복권 1위 상품으로 그렇죠. 거는 방법이. 네. 근데 이게 결국 실현이 된 거네요. 네, 그때 이 안을 추진했던 게 바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이었는데 네. 지난 7일에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27달러짜리 복권 600만 장을 팔아서 1위에게 전용기를 주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복권 자체도 한 3만 원 정도 되니까 꽤 비싼 편인데다가 네. 돈이 아닌 전용기를 상품으로 받아서 이걸 과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멕시코 현지에서도 똑같은 미지근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또 당첨자는 또 궁금해지니까 당첨자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진영 아나운서 혹시 코코넛 좋아하시나요? 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코코넛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향을 맡기는 좋은데 먹기에는 약간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코넛을 우유라던가 뭐 커피라던가 주스라던가 이렇게 먹는데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뭐 오일, 맞아요. 네, 오일로 해서 요리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화장품을 만들 때도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곳에 코코넛이 쓰이고 있는데 코코넛을 먹거나 이용할 때 윤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윤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네, 요즘에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리적인 소비가 필요한 이유는 코코넛을 수확할 때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대 대상은 바로 원숭이인데요. 태국의 일부 농장주들은 코코넛을 딸 때 원숭이를 이용합니다. 네. 인건비가 들지 않고 사람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코코넛 수확용 원숭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빼앗아 오는 데서부터 학대가 시작되죠. 근데 왜 새끼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뺏어오나요? 어릴 때 데려와야 훈련시키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미로부터 떼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어미 원숭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데려온 새끼 원숭이는 때리고 굶기면서 약 6개월 정도의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약 1200개 정도의 코코넛을 딸 수 있고 사람이 하루에 따는 양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진짜 또 아기 엄마라 그런가 더 너무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요. 이 태국 여행 패키지 상품 중에 뭐 사파리 투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동물 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동물 쇼 안에 원숭이 쇼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농구공 넣는 걸 보여준다던가 이런 묘기, 서커스 같은 걸 보이기도 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코코넛 따는 모습도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히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학대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수입업체가 코코넛 수입 구매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직접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동물 실험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동물 학대로 생산되는 제품을 거부하는 운동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비거니즘 소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본격화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생산한 제품 우리는 수입하지 않겠다 이러고 나선 건데요. 네. 농장주들은 태국의 전통의 일부라면서 수입업자들을 설득을 했지만 실패했고요. 다시 태국 농업부에 서구
관광객들이 이렇게 원숭이가 코코넛 따는 모습을 보는 거를 즐긴다면서 좀 수입업자들을 설득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원숭이 대신 사람을 투입해서 코코넛을 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수입업자들이 어느 정도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네네네. 봐요. 이런 거에 대한 수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인간의 이기심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다른 대응 방안을 고민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암스테르담으로 가보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운하?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 가면 도시가 이렇게 다 그 운하로 돼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 굉장히 좋습니다. 가보셨어요? 저 가봤죠. 부럽네요. 예. 근데 항상 저도 이제 뭐 친구들하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네. 전에 이제 일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가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그 홍등가. 예. 홍등가가 들어봤어요. 사실 뭐 외국이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는 약간 관광 상품처럼 지금 저 얘기 들어봤어요. 이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가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요. 암스테르담에서는 매춘과 마약이 일부 합법화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동안 암스테르담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불리기도 했죠. 근데 최근에 외국 관광객의 매매춘과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매춘과 마약이 일부 합법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암스테르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대표 관광 상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포기한다라고 하면 관광 수입도 덩달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큰 결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근 암스테르담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대마초만 금지해도 외국 관광객 수가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수가 주니까 수입도 줄겠죠. 그렇죠. 그런데 돈보다도 관광객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암스테르담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공해와 혼잡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줄이는 게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조치를 하기 전에도요. 그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영업도 금지했고요. 또 관광세를 올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객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돈보다도 이렇게 지금까지 쌓여온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암스테르담 중심부의 홍등가 드 발렌에서 4월 1일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이 금지됩니다. 개인 관광객 이용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커피숍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팔거나 서비스하는 대마초는 외국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규제할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암스테르담 가서 뭐 여행하는 그런 관광객들의 모습이 진짜 많이 바뀌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그러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뭐 4월 전에 한번 가서 피워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계획은 좀 단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잖아요. 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국적에 따라서 한국의 법을 적용하니까요. 우리 또 대마초 피우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사실 그 신종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해외여행 안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해외에서 뭐 카지노나 대마초 흡연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이죠?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던 소식인데요. 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직장인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는 게 관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회사가 이러한 관행을 문제 삼고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급여를 깎았습니다. 급여를 깎았다고요? 네. 직원들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법원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해당 노조는 현재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고요. 근데 이런 판결이 일단 나온 이유는 작년에 시행된 근무시간 기록법의 영향으로 보여요. 스페인 정부는 너무 오랜 시간 근로하거나 돈을 받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 시작, 종료 시각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돈 받지 못하고 일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건데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좀 돈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더 깐깐하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버려지는 시간이나 아니면 일하지 않는 시간에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혹시 그럼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법이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도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일하는 시간이 좀 줄다 보니까 적정선을 찾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흡연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빼야 하냐 이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근무 도중에 잠깐 흡연하거나 커피를 사오는 시간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 겁니다. 아니 그 커피 잠깐 사와서 커피 마시면서 능률도 오르고. 네, 능률도 오르고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건데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판례이다 보니까 네. 다른 많은 기업들에서는 근무 시간 동안 흡연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허용하되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근무 중에 흡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무 중에 흡연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 너 나갈 때마다 15분 정도 일 더해. 이렇게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근로자들은 대부분 그래 15분 더 일하지 뭐 라고 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일을 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임금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조금 늘더라도 중간에 그런 식으로 내가 쉬겠다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금연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노래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대마초 그리고 담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노래를 하나 골라왔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에드 시런의 곡이 있습니다. 콜드 커피라고. 네, 이 곡 한번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는 어떻게 얼주가 타입이신가요? 저는 얼주가죠. 네, 무조건 아이스를 마십니다. 저도 얼주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따뜻한 걸 마시면 속에서 잘 안 받아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보통 따뜻한 걸 마시면 속이 진정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화장실을 가게 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주가라는 것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둘 다 얼주가. 이제 콜드 커피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여름이 오면 이제 또 다들 아이스를 많이 마시겠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에드 시런의 콜드 커피 들려드리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m drunk off last night's whiskey and coke.